뭐냐면 그 비가림막 지붕, 보일러실, 법규위반 경미한 법규위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언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느냐라는 질문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 작년 7월에 그 신속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혹시 그 진행상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설명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규 택시를 인수하게 되면 양수 전에 교통공단에서 40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네. 또 양수 후에도 또 시행 규칙에 따라서 16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좀 그렇고 저는 아무리 국토부에서 안전이라는 이유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히 그 교통법규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5년간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10년까지는 경련으로 2번을 더 받아야 되니까 10년간 무려 7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도 좀 이해가 되지만 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약 8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매년 10년간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분들이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분들은 특히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것이 되게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안전과 물론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개선 방법이 없는지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그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부 면제해 주는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더라도 5년간은 매년 교육을 받고 또 그 후에는 경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하는 게 과연 다른 국민들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벌점 주거나 또는 과징금을 과징금을 물리는 건 맞는데 이렇게 10년간 교육받게 하는 것은 자기들을 뭔가 약간 불평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고 무벌점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줄여주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벌점을 받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과도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제가 봐도 10년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차관님께서 꼭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생각으로 장관님께 보고를 해서 그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조속히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의 결정을 지을 수 그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야 그 시행령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주에 국토위에 지금 이제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좀 다음 주에 그 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령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서요. 전국에 14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전세도 못 넣고 또 세입자는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꼭 해결해 주시고 그 사업용 운전자 80만 명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훌륭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김에 한 말씀 드리면 그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한 것은 법이 지금 이제 통과될 거죠? 예, 다음 주에 지금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계속 문자가 오는 건 근생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근생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저는 한 5년, 6년 됐는데 근생 요청이 와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조금 싸게 들어가긴 한 건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생이라고 찍혀 있는 걸 받고 싸게 들어가고 심리가 좀 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못 보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그 뻔하게 근생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근생 빌라 여기 빌라 중에도 상가로 만들어질 부분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분양했고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 그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고 이러면서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영원히 이행 강제금을 물어왔는데 이번에 법 과정 속에서 근생은 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계속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셨네요. 그럼 확정이 안 됐으니 근생을 넣어서 해주세요. 저는 특정 건축물 위반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어디는 40층, 50층, 60층까지 지으면서 조그만 집에 조그만 거 그것도 사기로 들어갔거든요. 이 빌라 지어놓고 빌라 왕이 분양했는데 들어가 보니 근생 상가 있는 곳에다가 뭘 부엌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고치면 그 집이 무너진답니다.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보증보험이 안 돼서 보험도 못 하고 그러면 소액 담보라도 소액 그 뭡니까 보증이라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 빌라 주인은 몇백억 몇백 채 사기해서 깜빵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생은 화재 위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거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화재 위험성만 제거한다면 이번 기회에 일괄 한번 털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토위에서도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를 해왔고요. 어쨌든 간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의결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궁금해서 좀 뭐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토부 내에서의 그 기본적인 장기 보유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일종의 투자를 그 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이를테면 그 세금 철학도 있는 것이고 짧게 보유했으니까 세금을 더 적게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래 보유했으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그런 철학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당연히 장기 보유했으면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는 그 철학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 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논의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한 이제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다음 부동산의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시키는 거하고 이런 생산적인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것인데 이 생산적인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 중에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공급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제도 이와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차원에서 우리 이제 재경부 세제를 담당하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지금 다양한 방안을 이제 검토 중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부동산의 안정이라는 게 가격 안정도 있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대통령 말씀이 계셨다는 걸 떠나서 네.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장기 보유는 추세적으로 좀 특혜는 장기 보유에 대한 그 세금은 그 혜택을 좀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는 여론이 의견이 많습니까? 그런 뭐 사회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뭐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8항에서 101항까지 103항에서 107항까지 법률안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옹지선 차관님, 최영욱 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꼭 살펴주십시오. 네. 예, 누가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대 속에서 나온 그 아픔이고요.
예, 작은 전세, 큰 돈도 아닌 속에서 생명까지 던질까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같이 근생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